자, 여섯 번째 이야기는 화장품 산업은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꺼질 것 같은데도 안 꺼지는 게 APR의 주가죠. 그죠? 그리고 꺼질 듯 하면서 안 꺼지는 파마리서치.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흘러간 옛 기업, 제닉이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APR은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얘 뭐지? 왜 매일매일 오르지?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계속 오르고 지금 이제 13만 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100% 다 넘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APR뿐만 아니라 파마리서치는 수익률이 200%가 넘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이거는 도대체 괴물 같습니다. 괴물. 사실 40만 원대 이거 사신다는 분이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또 올라갑니다. 물론 저는 밑에서 여러분께 권했고 지금 가격에서는 제가 못 권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그냥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만 본다면 이미 주가가 그 가치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고요. 물론 앞으로 더 성장하는 건 변함없지만 벌써 몇 년치 걸 땡겨놓은 주가라서 이건 지금 현재 추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성장성은 더 있고 그리고 이 성장성이 제 예측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산다는 걸 권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하라라고 고민을 엄청 했는데 결국 익절 종목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계속 가져가는 걸로. 근데 언제든지 저는 얘는 조금은 조만간에 탈출을 해야겠구나. 제가 계산했을 때 이제는 PR이 너무 과도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팔아서 PR이 저점에 있는 놈을 찾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파마리서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닉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인데요. 콜라겐 마스크 얘도 지금 이렇게 올라 있어. 예전에 아까 박근혜 정부 때 제닉 알고 계시죠? 그때는 홈쇼핑 틀면 콜라겐 마스크, 제닉 마스크팩 엄청나게 팔았죠. 그죠? 근데 그 애가 아마존에서 마스크팩을 팔면서 이제 20배가 올랐습니다. 20배란다. 12배가 올랐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밀린 마스크팩이 사라지면서 거의 망해가던 기업이 미국 애들이 대한민국 마스크팩에 눈을 뜨면서 아마존에서 판매가 성장이 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제닉도 연일 신고가입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하고 어떤 기업은 몇 배, 제닉 같은 경우는 12배나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 그럼 그걸 이제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지금 화장품 수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출 데이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5월달 K뷰티 수출액은 9억 6,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월입니다. 작년 5월 대비해서 보면 9.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됩니다. 9억 6,100만 달러입니다. 5월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거의 지금 화장품 수출액은 매월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1월에 보면 7억 5,100만 달러, 약간 마이너스를 보다가 바로 1월 달에 보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성장을 보이면서 1월 달에 화장품 주가들이 급락한 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보면 실리콘2나 이런 기업들 주가 확 빠졌었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죠. 실리콘2 주가 보면 1월 달에 지수가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신고가 찍은 것들이 빠진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수출 데이터가 회복하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다시 실리콘2도 신고가 갱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2월, 3월, 4월, 5월 계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두 자릿수가 그냥 10%대가 아니라 20%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월, 5월 5개월간의 누계 실적을 보면 총 45억 6,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벌써 13.6%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죠. 중국은 한한령 때문에 화장품 수출이 죽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 4월 달, 그러니까 올해 보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에 수출하는 화장품 회사들만 떴죠? 미국.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화장품 기업들 있었죠? 어떤 기업이었나요? 기억나나요? 어떤 기업들? 이전에는 미국, 일본에 수출하는 화장품 회사들이 주가가 떴어요. 그래서 VT 같은 기업들. 기억나시나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아마존에서 판매 많이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떴고, 미국의 화장품 수출을 중개하는 실리콘2 같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실리콘2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른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미국은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확 수출 데이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올해는 화장품 회사 중에서도 어디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이미 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의 수출 데이터를 주목하면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모레죠.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인데,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매출보다는 다른 매출도 좀 많으니까 오히려 화장품에 올인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양쪽 다 잘하면 더 좋겠죠. 미국도 잘하고 중국까지 잘하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아마존에서도 엄청나게 팔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원래 잘하고 있는 회사, 양손을 다스리는 양손잡이라니까 이런 게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첫 번째로는 K뷰티 경쟁력은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관세 무역 환경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관세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한국 화장품을 여전히 싸다고, 그리고 여전히 싼 가격에 품질 좋은 화장품이라고 쓰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미국의 화장품 수출량을 한국 화장품들이 넘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견인되어 있고, 특히 중국의 시장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상반기 최대 실적도 가능하다. 벌써 5월 실적을 바탕으로 보면 작년을 다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를 이야기할 때 2024년이 피크였다. 그래서 꺾인다라고 해서 실제로 실리콘2를 보면 이때가 최고가였고 그 후로 계속 밀렸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건 2024년이 정점이 아니라 2025년 계속 성장 산업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포트에는 화장품주를 안 담고 있으면 안 돼요. 화장품주가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 조방원이라 그러죠.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만큼 확실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하나의 유력한 업종이니 이게 화장품 산업을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이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기업대로 계속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저점에서 놀고 있는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은 지금부터 꾸준히 매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저점에서 가져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국가별로 보니까 미국도 잘 팔리고 중국 잘 팔렸는데 1분기 어느 회사가 장사 잘했나 보니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한국콜마 코스맥스, 신세계 인터내셔널, APR, 실리콘2 등이 해외 매출 2천억 이상을 달성한 기업입니다. LG생활건강이 워낙 큰 기업이니까 매출 200억은 그렇다 2천억을 달성한 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APR. 신생회사인 APR이 해외 매출액이 2천억이 넘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 기업의 규모, LG생활건강의 규모와 얘의 규모는 상대가 안 되는데 동등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실리콘2는 자기들이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 화장품 회사를 중개만 해서 매출액을 2천억을 넘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APR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진출해서 이렇게까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주가 상승이 이렇게 간다는 게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APR은 1분기 해외 매출액이 몇 프로 늘었습니까? 78.6. 실리콘2는 63.9. 파미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146%. 달바 글로벌 271입니다. 271%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닉도 보세요. 180%. 이제 이해됩니까? 그 주가 상승들이 결국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마스크팩 잘 안 하시잖아요. 요즘 다시 합니까? 알게 모르게 특히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온 보물 같은 존재라고 마스크팩을 소개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편리한 게 어디 있지? 우리 예전에 보면 길에 잠시 나갈 때도 마스크팩 하고 가고, 요즘 미국 주부들이 그러고 있답니다. 자, 그러니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근거가 있다. 매출액이 180% 늘었으니 주가도 이 정도 늘어나는 거고. 자, 보시면 희한합니다. APR 몇 프로 늘었죠? 78.6. 그러니까 APR 주가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대비해서 몇 프로? 어이구, 236%. 저점 대비 236%. 여기서 보면 본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봐도 와, 너무 많이 올랐네. 엄청나게 올랐다. 그죠? 맞나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거 떨어져도 사지 말라고, 여기서는 오히려 사야 된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제비가 이야기했잖아요. 팔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다? 사야 된다. 이 기업은 간다 안 간다? 무조건 간다.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궁금함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데이터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가 이제 팔아라는 데이터입니까? 사라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홀딩에 가라. 계속 보유해 가도, 믿고 가져가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손절 5%, 10%, 그리고 수익은요 100% 가까이 크게 가져가라고요.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4848 이거 하셔서는 결국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질질 짜시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고, 여기서 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APR,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 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근데 중국 시장까지도 진출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폭발적으로 는다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보십시오. 오른손만 써가지고 돈 긁어 모아서 저기 떨어진 돈을 오른손으로만 주워가라 해가지고 저만큼 가져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도 주워가라, 양손으로 주워가라 그러면요, 이제는 매출가 오른손은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이었다면 이제 왼손은 중국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왜 팝니까? 자, 그러지 마세요. 수익 극대화시켜 가십시오. 아셨습니까?